40년 만에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키스를 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저 스스로도 놀라웠죠. 사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때 제 삶은 정말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탄 신도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37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죠. 65세에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던 그 손길을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정, 올해 65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동탄 1신도시 반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이에요. 주변엔 반송역 근처 신축 아파트들이 둘러서 있는데 제가 사는 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4층 건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전 38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37년 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던 제가 지금은 동탄 메가박스 근처 한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게 3년 전이었어요. 3년 동안 가능한 모든 치료를 해봤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는 면역 치료까지 말이죠. 마포에 있던 30평 아파트도 시세 12억을 10억에 금매로 넘겼고 퇴직금까지 모두 치료비로 써버렸어요. 남편이 현정아,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리네. 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건강하면 되는 거지 했었는데 결국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친구 소개로 이 동탄 신도시 다세대 주택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에 들어온 거예요. 1층은 카페고 2층에 제가 살고 3층과 4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일을 해야 했거든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설거지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65세에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서 일어나기 어렵지 않았지만 옆자리가 비어있는 침대에서 눈을 뜨면 여보, 일어나 하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머리는 온통 회색이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어요. 예전엔 남편이 현정아, 염색 좀 해. 젊어 보이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고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서랍에서 고무장갑을 꺼내서 작은 가방에 넣고 파스도 하나 챙겨서 출근을 합니다. 설거지를 오래 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거든요. 집에서 나가면 1층 카페에서 구수한 커피 향이 올라와요. 따뜻한 하루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데 이름이 참 예뻤어요.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요. 가끔 아침에 나가면서 카페 안을 슬쩍 들여다봐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분 한 분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데 혼자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식당 일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에 부쳐요.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아야 하거든요. 손가락이 퉁퉁 붓고 손목이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하지만 하루 일당이 12만 원 정도 되니 월세와 생활비에 보탬이 되니까 견디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해요. 37년 동안 칠판 앞에서 서 있던 이현정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요. 한편으로 남편도 원망스럽고 저 자신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도 힘들었어요. 마트에서 혼자 먹을 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사는 게 제 저녁이에요. 예전엔 남편을 위해 갖가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때우고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올라가면서 1층 카페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져요.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들리거든요. 아마 재즈 음악인 것 같아요. 그 멜로디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밥과 우유를 사들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홀딱 맞고 1층 카페 처마 밑에서 옷과 머리를 털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손에는 김밥과 우유가 들려있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슬쩍 봤던 그분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데 회색빛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네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보는 분한테 비 맞은 처량한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아마 한동안은 더 올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분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니 수건을 가져와 주시는 거예요. 파란색 작은 꽃무늬가 있는 예쁜 수건이었어요. 이걸로 대강 닦으세요. 모두 젖었어요. 전 강수민이라고 합니다. 이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이현정입니다. 2층에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돌려드릴게요. 그때 수민 씨가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얼굴에 주름이 있긴 했지만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게 참 인상 좋았어요. 아, 2층에 사시는군요. 항상 일찍 나가시는 거 봤어요. 일하러 가시는 거죠? 제가 설거지 일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네, 일하러 가요 했어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건을 받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남편 죽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방에 들어가서 수건을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파란색 바탕에 작은 하얀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밥을 먹으면서 자꾸 수민 씨 생각이 났어요. 목소리도 따뜻했고 웃는 모습도 인상 좋았고 그런데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가 설거지 일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수건을 빨아서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카페 문을 두드리니까 수민 씨가 나오셨어요. 수건 빌려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수건을 돌려드리면서 보니까 카페 안이 정말 예뻤어요. 나무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한쪽 벽에는 책들이 꽂혀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카페가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혼자 운영하다 보니 정신이 좀 없지만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시간 되면 꼭 들를게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들어가서 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하러 가야 했고 또 혼자 카페에 앉아있기가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식당에서 일하는 내내 수민 씨 생각이 났어요.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라는 말이 자꾸 들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났는데도 카페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났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설거지 냄새가 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수민 씨는 제가 1층을 지날 때마다 인사를 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일 나가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짧은 인사였지만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세상에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이 힘들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일했는데도 계속 쑤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1층을 지나는데 카페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까 수민 씨가 혼자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어요. 그때 문득 용기가 났어요. 그냥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목도 아프고 마음도 외로웠는데 따뜻한 카페에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수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드디어 오셨네요.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수민 씨 목소리에 진짜 반가워하는 기분이 묻어났어요. 카페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커피 향기가 어우러져서 마음이 절로 편안해졌어요.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민 씨와 한 여자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정말 예쁘셨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제 아내예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민 씨가 제가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남편을 8개월 전에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르게 됐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나요. 수민 씨도 제가 오면 반가워해 주셨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죠. 어느 날 저녁에는 수민 씨가 카페에서 직접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였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받아보니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카페에서 밥 먹어도 될까요? 이 시간에는 손님도 없고 늦은 시간이니 괜찮아요. 아내가 아프던 마지막 1년 동안 제가 요리를 좀 배웠어요. 맛이 괜찮죠? 수민 씨가 농담을 하며 좀 어색한 분위기를 살려주셨어요. 식사 후 수민 씨가 상을 치워서 제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설거지를 하게 됐어요. 순간 수민 씨 손이 제 손과 살짝 스쳤는데 남편 외에는 40년 동안 다른 남자와 손을 스쳐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쿵 하고 뛰더라고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그런데 너무 외로웠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현정아, 좋은 사람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아. 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며칠 후 수민 씨가 몸살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많이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가 드리고 밤 늦게까지 지켜봤어요. 남편이 아플 때 했던 것처럼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아유,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혼자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후 며칠 뒤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수민 씨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현정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수민 씨가 갑자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제가 카페에 가도 바쁘신 척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민 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현정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대하세요? 제가 오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수민 씨가 한참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현정 씨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워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분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게 아내에게 죄책감도 들고요. 수민 씨의 솔직한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더 걱정이 돼요. 저는 이미 67세예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현정 씨, 우리 둘 다 배우자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감정이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혼란스러워졌어요. 혹시 제가 외로워서 수민 씨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저도 가끔 남편 꿈을 꾸는데 꿈에서 남편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조금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동안 카페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 더 외롭고 쓸쓸하더군요. 설거지 일을 하면서도 자꾸 수민 씨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혼자 계실 텐데 점심은 드셨을까? 일주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1층 카페가 완전히 어두웠어요. 시간도 아직 저녁 8시밖에 안 됐는데 불도 꺼져 있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 갑자기 불안이 몰려왔어요. 혹시 몰라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대답도 없었죠. 불안한 마음에 더 세게 두드려도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혹시 수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옆 가게에 물어보니 어제 응급실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동탄 센트럴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에 수민 씨가 혼자 아프셨다니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니 수민 씨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야위어 보이는 게 너무 측은하게 보이더라고요. 수민 씨, 제 목소리를 듣고 수민 씨가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현정 씨, 어떻게 여기까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연락하면 현정 씨가 놀라실까 걱정돼서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라고.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더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호자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수민 씨도 부인하지 않으셨고요. 수민 씨, 혹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정말 무서웠어요. 사실 그동안 현정 씨 생각이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현정 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더 깨닫게 되었네요. 저도요. 수민 씨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수민 씨, 저는 확신해요. 수민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진짜라는 걸요. 저도 현정 씨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마음까지 따스한 기운이 확 스며들었어요. 이제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수민 씨가 퇴원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1층에서 수민 씨를 돌봐드렸어요. 아침에는 죽을 끓여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죠. 이렇게 현정 씨가 매일 챙겨주시니 다 나은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수민 씨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날 저녁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정 씨, 정말 고마워요. 현정 씨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민 씨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나이가 65, 67세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예요. 우리 용기를 내요. 수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요. 현정 씨, 앞으로 뭐든 함께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시작하는 사랑이었지만, 우린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진실했어요. 수민 씨는 제가 설거지 일을 그만두도록 설득하셨어요. 이제 함께 카페를 운영해요. 혼자 하기 힘들었는데 현정 씨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현정 씨는 선생님이셨잖아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잘하실 거고, 저는 요리하고 현정 씨는 서빙하면 완벽한 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따뜻한 하루 카페의 한 일원이 된 거죠. 첫 출근 날, 수민 씨가 저를 위해 예쁜 앞치마를 준비해 주셨어요. 현정 씨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앞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설거지할 때 입던 낡은 앞치마가 아니라 정말 카페 사장님 같은 멋진 앞치마였거든요. 함께 일하는 첫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어머, 사장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저희 이제 함께 카페를 운영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보기 좋네요. 혼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구나. 부럽다, 부러워. 그런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게, 저희 관계를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우린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가곤 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현정 씨는 뭘 좋아하세요? 저는 뭐든 잘 먹어요. 수민 씨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그럼 오늘은 현정 씨가 좋아할 만한 걸 해볼게요. 그날 저녁 수민 씨가 만들어준 저녁은 정말 특별했어요. 촛불까지 켜고 와인 한 잔도 준비해 주셨거든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우리가 연인이 된 기념일이니까 특별하죠. 그렇게 우리는 조용하지만 달콤한 첫 데이트를 가졌어요. 카페 테라스에서 촛불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데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줘요. 좋은 말이네요. 별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밝게 빛나잖아요. 수민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현정 씨,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요. 제 인생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1층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혼자 있을 때의 그 막막한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카페 문을 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평범하지만 이런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생각지도 못했네요.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매일 수민 씨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해서 먹는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민 씨와 저 사이에는 더 깊은 마음이 생기고 있었죠. 남자와 여자로서의 진한 감정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다 문을 닫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어요. 오늘 정말 바빴네요. 현정 씨 고생 많으셨어요. 수민 씨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씀하시는데 그 손길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정말 시원하네요.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요.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수민 씨가 제 뒤에 서서 어깨와 목을 마사지해 주시는데 남편 외에는 이런 식으로 저를 만져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정 씨, 긴장 풀어요. 아, 네. 사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오랜만이라서. 수민 씨 목소리도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만에 다른 남자의 손길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웠죠.
현정 씨. 수민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수민 씨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수민 씨 눈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욕망까지요. 현정 씨. 저 혼자만 이런 감정이 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수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의 손길을 느끼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첫 키스는 정말 조심스럽고 많이 떨렸어요. 65세, 67세가 되어서 하는 키스였지만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간절하고 애틋했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연인이 됐어요. 40년 만에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거였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수민 씨가 너무 다정하고 섬세하게 저를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현정 씨. 괜찮으세요? 정말 오랜만이라서 떨렸는데 수민 씨 덕분에 편안해요. 저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이라서 떨렸는데 현정 씨와 함께하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날 밤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밤이 됐어요. 수민 씨가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벅찼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리고 40년 만에 느끼는 새로운 설렘이었어요. 현정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수민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짜릿하고 달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날 밤 수민 씨 품에 안겨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감정을 내 인생에서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과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민 씨와 함께 일어나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어요. 함께 샤워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우린 정말로 오랜 부부 같았죠. 그날부터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졌죠. 손님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진짜 연인처럼 지냈어요.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수민 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정 씨. 저 속초에 작은 별장이 하나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살 때 마련해둔 곳인데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가서 바다를 보곤 해요. 현정 씨와 함께 가보고 싶은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바다 구경한 지도 오래됐거든요. 다행이네요. 아내와 함께 있던 곳이라 싫어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집이 제게는 많이 특별한 곳이라서 현정 씨와 함께 가보고 싶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주말에 함께 속초에 다녀왔어요.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니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지만 아늑한 별장이 있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죠. 그쵸. 제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에겐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수민 씨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현정 씨와 함께 와서 더 좋아요. 혼자 올 때는 외로웠는데 저도 여기 너무 좋아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 그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수민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현정 씨. 이곳에서 현정 씨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완벽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가 만났네요. 2가지요? 이곳과 현정 씨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민 씨에게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자주 와요. 네, 꼭 그럽시다.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인데 이제 현정 씨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돌아오는 길에 수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정 씨, 제가 이곳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만약 제게 뭔가 생기면 저는 항상 이곳에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왠지 슬퍼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때 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그냥 수민 씨가 그곳을 좋아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몰랐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수민 씨는 종종 그 별장 얘기를 하셨어요. 현정 씨와 함께 갔던 속초가 자꾸 생각나네요. 다음에 또 가요. 우리는 특히 밤에 정말 달콤했어요. 수민 씨가 제게 너무 다정하게 해주셔서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남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였어요. 현정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수민 씨 말 참 잘하세요. 65세 할머니한테 아름답다니 말도 안 돼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현정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40년 넘게 한 남자만 알았던 제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가끔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침대에서 수민 씨와 함께 있으면서도 가끔 남편에게 혼자 사과하곤 했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수민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사랑을 나눈 후에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현정 씨가 없는 인생은 이젠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남편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수민 씨와 함께 있으면 그 외로움이 사라져요. 우리 둘 다 배우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2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부부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 키스를 하고 함께 일하면서도 틈틈이 애정 표현을 하고 밤에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런 설렘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몸은 젊을 때만 못하지만 마음과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특히 신체적인 만족도 컸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그리웠던 따뜻한 체온, 포옹, 그리고 깊은 스킨십. 이 모든 게 수민 씨와 함께하면서 채워졌어요. 현정 씨 덕분에 제가 아직 남자라는 걸 느껴요. 저도 수민 씨 덕분에 아직 여자라는 걸 느껴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연인, 완전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도 저희를 보시면 정말 보기 좋다, 부럽다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수민 씨가 평소와 다르게 기침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감기인가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도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수민 씨, 병원에 가보세요. 기침이 너무 오래 가요. 괜찮아요. 감기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제가 걱정되어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자고 우겼죠. 정말 괜찮다니까요. 현정 씨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해요. 이렇게 오래 기침이 계속되는 건 좋은 징후가 아니에요. 결국 수민 씨를 설득해서 동탄 성모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수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현정 씨, 혹시 뭔가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감기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왜인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들이시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혹시 폐암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어요. 수민 씨도 말이 없으셨고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로 폐암 위기였어요. 다행히 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수민 씨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현정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아픈 게 수민 씨 잘못인가요? 제가 현정 씨한테 또 이런 짐을 지워드리게 됐네요. 무슨 짐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함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민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으시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날짜를 2주 후로 잡았는데 그동안 수민 씨는 계속 무언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날 저녁 수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정 씨, 저 혼자 치료받을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정 씨는 남편분 간병하느라 3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또 저 때문에 그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어요. 수민 씨 상황이 달라요. 남편은 말기암이었지만 수민 씨는 초기잖아요. 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도 몇 달간 회복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현정 씨가 또 간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수민 씨 목소리에 확고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민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니 카페 문에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수민 씨 옷들과 개인용품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현정 씨께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는 게 저희 둘에게 최선인 것 같아요. 현정 씨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고 계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혼자 떠나다니.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매일 울었어요. 수민 씨가 어디로 가셨는지, 혼자 수술 받고 계시는지, 아픈 건 아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카페는 계속 문이 닫혀 있었고,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죠.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도 잠시 여행 가셨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혼자 멍하니 있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내려가 보니 수민 씨가 서 계시는 거예요. 수민 씨, 많이 야위셨지만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현정 씨, 어디 가 계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정말 걱정했어요. 서울에서 수술 받았어요. 다행히 잘 됐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수민 씨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현정 씨, 죄송해요. 우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환자예요. 아직 완치를 장담할 수도 없고 폐 쪽이다 보니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고 마냥 낙관할 수도 없고 정기검진도 몇 년 동안 계속 받아야 해요. 더 이상 현정 씨가 또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수민 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현정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또 고생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수민 씨는 다시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이번엔 짐도 모두 챙겨서 떠나셨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수민 씨 말이 맞는 건지, 정말 헤어지는 게 우리 둘에게 좋은 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전 마침내 결론을 냈어요. 아픈 수민 씨와 함께 있는 게 쉽진 않겠지만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정을 했으니 이제 수민 씨를 찾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려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무엇보다
가장 행복하다고요. 수민 씨를 찾아가서 제 진심을 전해야 했어요. 수민 씨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때 항상 간다고 했던 그 속초 별장 말이에요. 분명히 그곳에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민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어요. 익숙한 별장이 보였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정말 계시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리니 한참 후에 수민 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현정 씨, 어떻게 여기까지? 수민 씨가 정말 많이 야위셨지만 바다, 공기 때문인지 얼굴빛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수민 씨가 힘들 때마다 온다고 했던 곳이잖아요.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바다가 보이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수민 씨, 저는 결정했어요. 아파도 함께 아프고 기뻐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현정 씨, 제가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또 현정 씨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남편 간병할 때는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수민 씨는 사랑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수민 씨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현정 씨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혼자 바다만 보고 있으니까 치료받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곳도 현정 씨 없으니까 그냥 외로운 곳일 뿐이었어요. 그럼 이제 함께 해요. 병도 함께 이겨내고 행복한 일도 함께 나누고요. 정말 끝까지 함께 해줄 거예요? 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날 바닷가에서 둘이서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서로를 어떻게 더 사랑할지. 현정 씨, 이제 정말 놓지 않을게요. 현정 씨를 잃을 뻔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이번엔 끝까지 함께해요. 다음 날 함께 동탄으로 돌아왔어요. 카페를 다시 열고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장님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현정 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네, 덕분에 정말 건강해졌어요. 그날부터 3개월마다 함께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매번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손잡고 기뻐했어요. 다음에도 꼭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현정 씨가 함께 해주니까 용기가 나요.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수술 부위도 깨끗하고 전이 소견도 전혀 없어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암은 보통 5년간 재발이 없어야 완치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아주 희망적이에요. 계속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둘이서 손을 꼭 잡았어요.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현정 씨, 5년 후에 정말 완치 판정받으면 축하 파티 크게 해요. 그럼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함께 지내요. 모두 현정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에서 단골 손님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요. 제가 65세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동탄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정말 막막했거든요. 설거지 일을 하면서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수민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 수건을 빌려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속초까지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둘 다 혼자서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수민 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65세와 67세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깊고 진실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카페 손님들도 저희를 보시면 보기 좋다, 부럽다고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은 가능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수민 씨와 함께 따뜻한 하루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예요. 65세 이현정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